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책을 나가는 시간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프린트물, 그 2주차 때 했던 프린트물 뒤에 연습 문제를 안 풀었습니다. 그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책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3시간 동안 그렇게 수업을 나갈 텐데 한 수업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매 교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프린트물 있죠? 그거 지난번에 봤던 것, 그 국어 문교 규정 통합 강의 교재, 그것에 그 연습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4번 외래어 표기법까지 했었죠? 그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가 그 일을 할 개와 할게, 요게 있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요거는 할 개가 맞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외래어 그 종결어미 중에 저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 리을 꼬, 리을 쏘냐, 리을 까, 이런 것,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의문형 제외하고는 이렇게 할 개라고 평성이라 그걸로 저 평음으로 쓴다는 것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발음은 할게라고 하더라도 쓰는 건 할게라고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할게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할게라고 이렇게 약속형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철수가 아마 그 빵을 먹었을 거야. 이거 띄었어야 됩니까? 붙였어야 됩니까? 이거 띄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먹었을 것이야죠. 먹었을 것이야. 그래서 이게 의존명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의존명사 앞에는 이제 앞에 관형형 을이나 는이나 은 같은 경우는 띄었어야 되는데 요게 것이야인데 요걸 이제 줄여가지고 것을 거라고 그렇게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었을 거야. 요 거도 의존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 앞에 거하고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먹었을 띄고 거야.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그러면 3번. 철수가 밥을 안 먹는다. 자, 요거를 수식하는 동사 앞에 붙으면 아니 먹는다고, 그 다음에 뒤에 붙으면 지 아니하다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은 히읗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뒤에 붙을 때는 니은 히읗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거 먹는다, 아니 먹는다군요. 앞에 붙었군요. 그러니까 안, 니은이 되겠습니다. 앞에 게 되겠습니다. 니은 히읗이 아니라 니은으로 붙는 앞에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김 과장의 집에 들렀다와 들렸다가 있네요. 이거는 들르다죠. 들르다. 그래서 여기 이게 들르다가 그러니까 방문하다의 뜻은 들르다라고 쓰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렀다. 들르다가 맞다면 들렀다가 맞고 들리다가 맞다면 들렸다가 맞을 텐데 방문하는 것은 들르다기 때문에 들렀다라고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한 것은 1번. 터미날이라고 썼네요. 자, 이거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이네요. 터미날이 아니라 터미널로 써야 되죠. 이자 거꾸로 한 것은 어로 써줘야 된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쉬라고 썼네요. 대쉬가 아니라 요렇게 S자 길게 한 발음 있죠? 요거는 앞에 오면 쉬고 뒤에 오면 시로 쓴다. 그래서 리더십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로 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쉬가 아니라 대시가 되겠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그러면 3번. 이게 플루트인데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룻이에요. 플룻. 그 옆으로 이렇게 보는 필이 있죠? 필이. 요거. 그거 이제 이게 플룻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 플룻이 아니라 플루트예요. 왜냐하면 요게 요 우가 장음입니다. 장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게 보세요. 저기 3번에 옆에 발음교 있지 않습니까? 발음교가 플루트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죠. 장음일 때는 받침으로 쓰지 못한다에 따라서 이렇게 뒤로 내려 써야 됩니다. 뒤로 내려 쓴 플루트라고 그렇게 쓴 것이 맞겠습니다. 3번이 뜻밖의 정답입니다. 그러면 4번. 이번엔 케이크입니까? 케이크입니까? 이거 A네요. A. 이렇게 모음 두 개로 있을 때는 키읔을 받침을 못 쓴다. 키읔은 원래 받침대로도 못 쓰죠. 거기에 외래어 표기법에는 7개의 받침이 있는데 그 중에 키읔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크라고 그렇게 A이기 때문에 모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받침 어차피 못 쓰고요. 그걸 또 내려 써줘야 되니까 케이크라고 쓴 것이 맞겠습니다. 케이크라고 쓰면 이렇게 쓴 것은 틀립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보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적은 것은, 자, 요거 보시면 요게 시력검사 발음이 있네요. 요 숍에 오가
예, 그 시력검사 발음 그 C자 거꾸로 한 것이죠. 예, 이런 용어는 이제 O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워크샵 R로 쓴 것들 1번, 2번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중에 이제 받침을 이제 봐야겠군요. 받침을 봐야 되는데, 우리 7개, 기역, 니은, 디귿 안 들어가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만 들어가는데 받침엔 그래서 커피숍 이렇게 3번이라고 쓴 것이 맞겠습니다. 4번 같이 피읍으로 쓰면은 이거는 저기 받침 외래어표기법 받침 7개 들어가지 않으니까 4번은 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쓰시오. 이희석 한번 써볼까요? 자, 성은 자유롭게 쓰기로 했죠. 네, 그래서 비슷하게만 써주면 된다. 물론 얼토당토하게 쓰면 안 되고 성은 얼토당토하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비슷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권장하는 요거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는 괜찮은데 희석은 정확하게 써줘야겠네요. 희석 이름은 정확하게. 그래서 의 어떻게 써줍니까? UI 이 대문자로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붙여가지고 소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S에다가 어는 EO 그 다음에 K 이렇게 이희석 이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성은 요 세 개 중에 아니면 뭐 다르게 쓰더라도 비슷하게만 써주면 다 허용이 됩니다. 근데 희석은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보시죠. 다시 보여드리고요. 이희석.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국어문 규정 통합 강의 교재 그거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배우신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실제로 수업 들어가는 것 있죠. 거기는 우리 수업 진도상 표준어 그 규정의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저기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교재 이제 수업 교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요거 다 구비하셨죠? 그러면 요걸로 우리 진도를 이제 하나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쭉 펴주시고요. 어디를 펴주시냐면 제1장 총칙에 나오는 2페이지 펴주세요. 2페이지. 제1장 총칙 이렇게 나오네요. 한글 맞춤법 1항 철자법 1항부터 우리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자법이네요. 철자법. 그래서 우리 그 철자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철자법대로 해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 의미를 통일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그렇기 때문에 철자법이 있는 것이다. 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게 철자법이겠죠. 자, 해설 보시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이라는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꽃이으로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꽃이, 꽃을, 꽃에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꽃이라고 나타나는 경우 있죠. 이게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에 들어가면 디귿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거하고 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니은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나무, 꽃놀이, 꽃망울 이런 식으로 꽃으로 그렇게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꽃 이렇게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에 들어가면 디귿으로 소리 난다고 그랬죠. 치읓이. 그렇기 때문에 꽃과 꽃다발 꽃밭 이런 식으로 하면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치읓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고 어떤 경우는 니은으로 소리가 나고 어떤 것은 디귿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표기를 다 따로 했다가는 플라워라는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발음대로 하자면 뭐 꽃 치읓으로 적고 꽃 니은으로 적고 꽃 디귿으로 이렇게 적는 게 그게 이제 맞겠습니다만 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통일해가지고 꽃 치읓으로 그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태소의 모양을 밝혀서 꽃이라고 이렇게 치읓으로 통일해서 적어준다. 그래야 뜻을 파악하기가 쉽다. 예, 뜻이 통일돼 가지고 그래서 파악하기 쉽다. 표기가 통일되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기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례가 들렸네요. 자, 그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꽃이 이런 식으로 치읓 받침으로 정리하고 있고, 꽃이 이렇게 그 뒤로 연음시켜서 적는 방법, 꽃나무 니은으로 적어줬고 꽃과 디귿으로 적어졌습니다. 어떤 표기가 맞을까요? 이렇게 꽃이 이런 식으로 예, 그 앞에 그 어법에 맞도록 하여서 그렇게 꽃으로 그렇게 제일 앞에 거 서로 통일되게 그렇게 적어준다는 예, 그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자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글 맞춤법 2항을 보시겠습니다. 띄어쓰기를 볼게요.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단어는 원래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한참도 하나의 단어고 동안도 하나의 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띄어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한참 동안 띄어서 적는 것이 맞다. 그래서 띄어쓰기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그 뒤에 부분에서 한글 맞추고 뒷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참 동안 예, 뒤에 게 예, 맞도록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저기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단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띄어쓴다에 따라서 한참 동안 띄어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3항 보시겠습니다. 외려 표기법 볼게요. 제 3항 외려는 외려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자, 그래서 외려 표기법이 198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1989년도,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만들어진 게 사실 그 외려 표기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덜 알려져 있는 규정이다. 왜냐하면 언어 현실과 많이 다르고, 예, 그 다음에 그 언어 현실과 괴리가 커요. 그러니까 그 버스라고 발음을 하지만 쓰는 건 버스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괴리 크면서 또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좀 덜 알려져 있는 규정이지만 예, 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니까 저기 외려가 쏟아져 들어오고 더욱더 세계화가 예, 진행이 되는 예, 그 계속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외려 표기법의 중요성은 더욱더 예,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이게 플래시맨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그 플래시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군요. 네, 그리고 예, 수업 중에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조금 이제 이제 좀 약간 활동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 소리가 좀 잠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수업하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도 약간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 소리가 좀 잠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저기 죄송하고요.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조용히는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면 그 밖에 아이 소리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플래시맨 요거 보겠습니다. 자, F 발음 뭐라고 쓰겠습니까? 피읍으로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요 L이 문제예요. L이 요렇게 받침과 그 다음에 초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두 개로 적어줍니다. 리을로. 예, 그래서 플레 이렇게 L이 이렇게 받침과 초성으로 받침도 비어있고 초성도 비어있다면 이렇게 리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좀 그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레, 애죠. 요게 플레. 그래서 요 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요렇게 애로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가 아니죠. 시죠. 시 뒤니까 이렇게 그 S자 길게 한 것. 요 발음 있죠. 요 발음은 시로 적기로 한다. 그래서 플래시 그 다음에 맨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이 6개가 있네요. 6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플래시맨이라고 적어주는 바로 그 6번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지금 뭐 파워
그 파워레인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특촬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영화하고 그 만화하고 섞은 그런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종류의 그런 이제 그 특촬물 특수 촬영물 그런 이제 만화 뭐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과 저 실사를 섞은 그런 이제 영화들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플래시맨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후레쉬맨으로 들어왔습니다. 후레쉬맨 이렇게 1980년대에 후레쉬맨이라고 그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지금 하여간 무슨 후레쉬맨이면 이게 무슨 그겁니까? 뭐 저기 뭐죠? 신입생입니까? 하여간 뭐 하여간 신입생들이 뭐 날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착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저기 원래 이렇게 보니까 번쩍 인간 그러니까 섬광 인간 뭐 이런 뜻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확한 표기는 일본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바람에 뭐 원문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후레쉬맨 1번이라고 적어놨어요. 심한 2번도 아니고 1번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원래 이제 정확한 표기는 이렇게 6번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2장 자모 한글마초 사항 자모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20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자모라고 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면 우리 리을을 볼까요? 리을? 니은이나 리을,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보면 요 앞에 이와 으를 이와 으를 사이에 두고 요거 이와 으를 사이에 두고 요런 식으로 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와 으를 사이에 두고 리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자모를 이름을 짓는 구성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와 으를 사이에 두고 초성과 종성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자모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 사항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역이 있고요. 디귿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옷이 있군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가 붙었네요. 여가. 그렇죠? 이거는 그가 붙었고요. 요거는 오가 붙었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의가 붙어야 되는데 여, 그, 오 이런 식으로 예외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런 예외가 왜 생겼을까요? 이거 다 기읍, 디읒, 시읒 이런 식으로 하면 편했을 텐데 왜 기역, 디귿, 시옷으로 그렇게 쓰게 됐는지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한글이 이제 만들어진 뒤에 한 30년 후에 최세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세진이라는 분이 우리가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이건 최세진이라는 분이 이 후몽자유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아이들 그걸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단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책을 만드셨는데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자모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쓰는 그런 자모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전 같은 걸 훈몽자회 그런 걸 쓸 때 그 앞에 이제 단어를 그러니까 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기억 이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 기호를 표시를 해놔야 되죠. 발음 기호.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엔 이런 발음 기호는 없었습니다만 하여간 발음 기호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글로 기역 이렇게 쓰면은 한글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발음 기호로 뭘 썼습니까? 그때 당시에 발음 기호로 한자를 쓴 거예요. 한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니은 같은 경우는 한자가 둘 다 있어요. 니는 석가모니 할 때 석가모니 니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은 이런 식으로 니은. 그 다음에 리도 한자 있고요. 을도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가 다 있습니다만 기윽할 때 그러면 윽이라고 써야 될 텐데 윽이라는 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윽이라는 한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육지책으로 그와 비슷한 요 역자는 있거든요. 이렇게 한자를 갖다가 붙인 겁니다. 기자는 한자 있어요. 뭐 기초할 때 그 기자 있죠. 그 다음에 역자는 그 흑자가 없기 때문에 역자로 그렇게 갖다 붙이게 된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디귿 볼까요? 디귿 보시면 요 디자 한자 있었습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요게 뭐 지금은 이제 지자로 읽힙니다만 요거 이거를 그때 당시에 그 저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D라고 읽었습니다. 그 D가 그 이제 그 1700년대에 다 G라고 그렇게 그 발음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그 G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더 옛날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D라고 하는 한자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시라는 한자가 있어야 할 텐데 의시라는 디귿 받침 의시라는 한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 다른 한자를 찾아야 되는데 디귿 받침을 가진 한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사용해야 됐느냐? 요거 이렇게 요런 한자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게 뭐냐면 끝말자예요. 끝말자. 끝말인데 요게 이렇게 그 말자를 써놓고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리를 읽지 말고 뜻으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뜻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걸 글씨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찾아보면은 저 훈명자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뜻으로 읽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말, 근말 이런 식으로 그스로 그렇게 읽어서 디귿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옷 있죠. 시옷은 시는 한자 있어요. 시간 할 때 그건 시자. 그 다음에 옷은 이게 읒 한자 없죠. 읒이라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비슷한 걸 찾아야 되는데 또 시옷 받침을 가진 한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옷 한자는 뭘로 찾았을까요? 바로 옷의자로 찾은 거죠.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이거는 옷의로서 옷의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음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어라. 그래가지고 시옷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윽, 디읒, 시읒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기 그거기 때문에 최세진의 그런 그 저작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최세진의 그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요걸 다르게 기역, 디귿, 시옷 이런 식으로 읽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 보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교양사항 같은 것도 좀 알면서 공부를 하면 또 유식해지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기역, 왜 기역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디귿이 되었는지, 시읒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기역만 그렇고요. 키읔 있죠, 키읔. 키읔은 키역이 아니라 키읔이에요. 그거는 기역만 기역이지 키읔은 거센소리는 키읔으로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역시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디귿이지만 티읒입니다. 티읒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그 기역과 디귿만 그렇게 쓰고 평음만 그렇게 쓰고 격음은 의로 그대로 쓴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모음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그냥 그 하나로만 읽어요. 한 글자로만. 그래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다음에 저 붙임 1번 보시면 이게 이 지금 제 사항이 보시면 한글 자문은 20넉자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가 20넉자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만 이게 지금 저기 20넉자 중에 자음이 14자, 모음이 10자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저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 한글에서 자음보다 모음이 더 많아요. 실제로 보면 20넉자가 아니라 40자입니다. 40자고 자음이 19자, 모음이 21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티읒, 티읒, 피읒, 피읒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저기 이렇게 14자만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실제로는 뭐가 더 있나요? 이게 쌍으로 시작하는 바로 경음들이 있죠.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5개가 더 들어가니까 14 플러스 5 해가지고 19, 19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저 모음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아야, 어여, 오요, 오, 요, 우유, 이. 이렇게 10글자죠? 10글자인데 여기에 몇 개 더 들어가죠? 예, 뭐가 들어가냐면 요즘 21자니까 11자 더 더해야 됩니다. 요게 애가 들어가고요. 얘가 들어가고 애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외도 들어가고 또 위도 들어가고 의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더 들어갔고 4자 더 찾아야겠네요. 4자 뭐가 있습니까? 요거 오하고 합쳐진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와, 그 다음에 워, 그 다음에 왜, 예, 요게 있네요. 요걸 먼저 적어야겠습니다. 왜, 그 다음에 요거 왜. 이렇게 오나 우하고 합쳐진 이런 이제 4개 더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체가 21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한글의 자문은 몇 자냐? 이게 좀 20넉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몇 자라고요? 40자입니다. 40자. 예, 그래서 40자라는 사실 먼저 알아두시고 예, 그렇게 요 내용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침 1번 보시면 위에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래서 쌍기역이라고 예, 그 기역 2개 있는 것을 쌍기역이라고 합니다. 기역이라고 안 그래. 기역이나 끼역이라고 안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은 하하가 예, 이거 쌍기역을 끼역 이렇게 읽었다가 옆에 유재석이 막 무식하다고 막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하여간 예, 그게 이제 쌍기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그리고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예, 와외, 왜, 워, 왜, 위, 의 이런 식으로 아까 다 썼었죠? 요거 예, 썼던 것 예, 그렇게 그래서 자음 19자, 모음 21자 이런 식으로 40자로 이루어진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 예, 이름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자,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예,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이런 식으로 우리 순서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우는 게 먼저 관건이었어요. 한국어 배우기 전에 요 책사전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부터 외워야 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요즘 뭐 전자사전이 다 해결해 줬죠. 예, 그러니까 예, 요거 찾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학력이 높으신 예, 분들이니까 요 순서, 요 사전 찾는 순서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 아예, 야예, 에에, 여, 예 이런 식으로 예,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아직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전자사전이나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예, 책사전의 이제 중요성이 자꾸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요 순서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생겨날 수가 있겠다.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또 예, 이런 것에 대한 좀 이제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좀 예, 하여간 예,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거는 기초적인 지식으로 그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이제 때 다 배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설 보시겠습니다. 받침 글자의 차례가 다루지 않았으나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역, 쌍기역, 기역시옷. 그래서 요거는 기역시옷 같은 경우에는 이거 초성으로 쓰는 경우 없죠. 받침 종성으로 쓰는 경우죠. 그래서 종성으로 쓰는 경우도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역 다음에 쌍기역 다음에 기역시옷. 기역시옷 이런 식으로 예, 뭐 니은 다음에 니은지읒, 니은지읒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요게 키역이 있고 키윽이 있네요. 예, 둘 중에 예, 뭐가 맞죠? 이거는 키윽이라고 쓰기로 했죠. 기역은 기역이지만 키윽은 키윽으로 쓰기로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부침 1번 보시면 끼역과 예, 그 다음에 그 끼윽, 쌍기역, 쌍기역 이렇게 있는데 요거 끼역이나 끼윽으로 읽었다가는 예, 좀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당했던 예,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쌍으로 읽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쌍기역 그런 식으로 읽어주는 1, 2, 3, 4번 중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보도록 할게요. 제1절 된소리, 항일맞춤법 5항 된소리 표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요. 그래서 1번 두 몸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이 있는데 자, 소쩍새, 어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 의왕을 일단은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대로 적는다라는 말이니까 요게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가 있네요. 그러면 뚜렷한 까닭이 나게 뚜렷한 까닭 있게 나는 된소리는 뭘까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적으면은 뚜렷한 까닭 있게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국가, 국비 장학생 이런 거 할 때, 자 이거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국가로 나네요. 국비로 나네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뒤에 거를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된소리 되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성음과 유성음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목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시고 발음을 하면은 좀 이렇게 많이 울리는 그런 자음이 있고요. 덜 울리는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가, 윽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는 좀 덜 울립니다. 그런데 나나, 마, 니은, 미음 이런 것 그런 거 발음하면은 목의 울림이 더 커요. 그래서 뒤에 물론 모음이 있기 때문에 모음은 다 유성음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 울림이 모음 때문에 다 커집니다만 하여간 요 자음만 발음을 했을 때는 자음만 본다고 한다면 울림이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 유성음이 되겠고 적은 것이 무성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같은 게 그게 대표적인 무성음이거든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계열들 얘네들이 이제 무성음인데 이렇게 그래서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이 됐을 때 뭐 니은이나 미음 이런 애들이 유성음이고요. 그래서 기역, 비읍, 기역 이런 식으로 기역,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뒤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 그 다음에 기역과 비읍 이렇게 무성음, 무성음이 만났을 때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그런 된소리 되기 현상.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뚜렷한 까닭 있게 나는 된소리예요.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 되기 현상이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라고 이렇게 국가라고 발음하지만 쓰는 것은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표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적어주는 것이고 발음은 국비로 나지만 국비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번 보시면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소쩍새 소쩍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소쩍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소쩍의 쩍이 오와 어 사이에 쌍지읒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요거는 이게 좀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된소리인 거예요. 소쩍새. 그러다 보니까 원래 된소리이기 때문에 된소리 표기를 그대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오빠, 으뜸, 아끼다 이렇게 두 모음 사이에서 가운데 된소리가 나는 현상이 한국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된소리가 난다면 원래 걔가 된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된소리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석하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난다면 그거는 원래 된소리니까 된소리로 적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보시겠습니다. 숫재 있죠? 숫재라는 말이 이게 발음이 숫재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재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라는 뜻이죠. 흔히 숫재로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음과 모음 사이, 그러니까 수의 우와 째의 에 사이에 쌍지읒으로 나니까 숫재로 그렇게 된소리로 적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이 경우에 숫이 있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숫이 숫대다, 숫접다, 숫지다 등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거 하지 않은 새 것에 뭐 이런 뜻의 신선한 개봉되지 않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접이, 숫저이, 숫재처럼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숫이 이렇게 숫에 시옷에
그 걔네들과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숫으로 그렇게 시옷으로 적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제로 적지 않고 숫제로 예, 제일 해설의 제일 앞에 나오는 표기 있죠? 숫제로 그렇게 시옷으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숫제 할 때는 요 그 숫의 그 시옷과 그 다음에 뒤에 지읒 예, 이게 둘 다 그거든요. 둘 다 무성음이니까 요거는 된소리 그 되기 현상이 되니까 예, 숫제로 그렇게 뒤에 있는 것을 째로 그렇게 적어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된소리 되기 표기를 안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예, 또 그 2교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